오늘 발표에서는 그라파나를 이용한 오픈스택 클라우드 성능 모니터링을 주제로 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순서는 이제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텔라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스텔라 프로젝트에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스택의 통계에 수집하는 과정 셀로미터부터 이제 묘지까지 전달 과정을 좀 분석을 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라파나 녹기랑 그라파나 연동까지 한 과정을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스텔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 클라우드에서 이제 SLA라는 것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품질 수준을 정의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SLA라는 것은 이제 SLO라고 하는 구체적인 수치로 이제 표현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10ms 이하의 처리 시간을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1초당 1000개의 처리할 수 있어야 되면 99.9%의 가용성을 만족해야 된다. 이 각각의 항목들이 다 SLO로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SLA를 만족하지 못한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는 이제 페널티를 물게 되는데요. 이 페널티 말고도 이제 성능을 충분하게 만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수익이 감소를 한다는 이제 MS의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출이 1% 정도 감소한다, 이런 통계치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에서 이제 실험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이제 SLA 위반이 발생하는지 좀 실험했고요. 그래서 실험 환경은 이제 가상 머신 3개를 생성을 해가지고 2개의 가상 머신에는 이제 블록 IO를 수행을 하고, 다른 하나의 가상 머신은 CPU 작업을 수행하도록 실험을 했습니다. 이때 각각 가상 머신의 성능 목표치는 이제 100MB/s, 그리고 200MB/s, 그리고 CPU 부위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코어, 즉 200%의 CPU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SLO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 같은 환경에서 이제 좌측 아래 그림과 같이 CPU를 작업을 하는 VM이 자원을 800%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건 이제 SLA 만족도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이제 400%까지 SLA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다른 가상 머신 VM 1번과 2번 IO를 수행하는 VM에는 이제 100% 미만, 약 50% 정도로 수준으로 SLA를 만족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SLA 위반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제 가상 머신과 가상 머신 2번의 IO 처리를 위한 CPU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실에서는 이제 스텔라 프로젝트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라 프로젝트는 이제 크게 2단계인데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노드 수준에서 동작하는 스케줄러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단계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까지 통합하는 것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제 스텔라 클라우드의 이제 전체적인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이 스텔라 스케줄러라는 것이 네트워크 IO, 그리고 블록 IO, CPU 스케줄러를 일단 앱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조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스텔라 스케줄러로부터 이제 성능 통계 정보들을 이제 클라우드 수준으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오픈스택 환경에서 통합을 했을 때는 이 셀러미터, 그리고 욕기, 그리고 그라파나까지의 그 SLA 통계 정보를 올려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텔라 스케줄러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사용자가 혹은 이제 그 클라우드 관리자가 주어진 SLO를 이제 SLA 매니저라는 곳에다가 집어넣게 됐고요. 예를 들면 이제 100MB/s를 만족을 해달라라는 값을 관리자가 세팅을 해주면 SLA 매니저가 스케줄링 파라미터를 변환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변환된 스케줄링 파라미터가 이제 그 하단에 있는 블록 IO 스케줄러, 혹은 네트워크 스케줄러, 혹은 CPU 스케줄러를 위한 파라미터로 바꿔서 동작을 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동작을 하는 도중에 통계 수집기를 통해서 성능이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수집한 다음, 그 다음 SLA 매니저에 다시 전달을 해가지고 파라미터를 수정을 해서 성능 SLO를 달성할 수 있게 이제 고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텔라 스케줄러를 오픈스택에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픈스택과 통합하기 위해서 통계 정보 전달 과정을 우선 첫 번째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통계 정보 수집 및 XLA 목표치를 전달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는
셀로미터에서 수집한 정보를 여기까지 전달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픈스택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성능 통계 정보를 수집할 때는 이제 셀로미터라는 것을 주로 사용한다는 거로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는 이제 셀로미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옥타 버전까지는 이제 직접 통계를 수집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셀로미터가 정보를 수집을 하고 이 정보를 조회를 할 때 성능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탐색할 때 문제가 가장 크게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고, 이제 데이터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탐색 시간이 이제 5의 n 복잡도를 가져서 사용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끼라는 프로젝트가 제안이 되었고, 이 요끼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통계 정보를 시계열 순으로 정렬해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 인덱싱을 해가지고 5의 1의 복잡도를 갖도록 성능을 개선한 프로젝트입니다. 요끼의 구성 요소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측에 있는 세 종류의 스토리지가 존재합니다. 세 종류에 있는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세 종류의 스토리지에 이제 메이저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로 저장을 하게 되고, 어그리게이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집된 정보를 모아서 이제 정교화되어 있는 정보를 저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인덱스를 통해서 이 노멀라이즈된 정보를 이제 인덱싱을 제공을 해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셀로미터 내부에서 요끼까지의 통계 정보를 전달해주는 과정을 이제 요약한 그림입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이제 폴링 에이전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오픈스택 서비스, 예를 들면은 노바나 뉴트론 같은 서비스로부터 통계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폴링 에이전트는 여러 개의 폴스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각각의 폴스터들은 각각의 서비스와 1대1 대응이 돼서 API를 호출을 해서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이 폴스터를 통해서 수집한 정보는 이제 샘플이라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샘플이라는 형태는 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그 다음 단계에 있는 트랜스포머에 의해서 데이터 정교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데이터 정교화 과정과 이제 수집된 데이터 간의 이제 단위가 다른 것들을 이제 보정을 해가지고 이제 정교화된 샘플을 만들게 되고, 이 정교화된 샘플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 요끼 퍼블리셔라는 걸 통해서 요끼 데이터베이스한테 전달이 됩니다. 여기는 이 퍼블리셔라는 것은 지금 이제 요끼를 기준으로 이제 저희 슬라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요끼 퍼블리셔를 사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요끼 대신에 다른 그 해당 저장소에 맞는 혹은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퍼블리셔를 사용을 하셔서 이제 전송을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폴링 에이전트의 과정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하나의 폴링 에이전트는 여러 개의 폴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폴스터는 통계 정보를 이제 주기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셀로미터에 폴링 태스크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폴링 태스크라는 클래스에 폴스터를 등록을 하게 되고요. 이 폴스터를 등록하면서 getSamples 함수를 통해 등록한 폴스터에게 통계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이때 폴스터는 받아온 데이터를 이제 받아온 시간, 타임스탬프를 받아서 타임스탬프와 합쳐서 샘플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이 만들어진 샘플을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통계 정보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트랜스포머에서는 처리할 샘플을 이제 트랜스포머 accumulator라는 함수를 통해 충분한 양의 샘플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데요. 이 충분한 샘플이 모인 다음에는 이 정보를 가공하기 위해서 arithmetic transformer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함수에서 중요하게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수집된 데이터는 단순히 이제 어떠한 특정한 값이 될 텐데요. 그 값이 샘플로서 동작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값들, 예를 들면은 수집한 그 데이터의 사용자 아이디나 혹은 프로젝트 번호 같은 걸 붙여서 하나의 샘플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컨버전 트랜스포머를 호출을 하게 되고요.
이 컨버전 트랜스포머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내부에서 세 가지의 그 처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규화된 샘플을 만들어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델타 트랜스포머인데요. 이 델타 트랜스포머는 그 샘플에 대한 데이터를 시간 순서대로 정렬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과정은 이제 스케일링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 이 스케일링 트랜스포머는 수집된 데이터의 통계 정보의 단위를 이제 통일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밀리세컨드 혹은 나노세컨드 단위로 수집된 정보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로 합치는 연산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레이트 오브 체인지 트랜스포머는 이제 하나의 샘플을 통합하기, 그러니까 여러 개의 샘플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제 값을 변환하는 것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스케일링 트랜스포머로부터 받아온 값이 그 CPU 타임, 나노초나 밀리초로 되어 있는 CPU 타임이라면은 이거를 CPU 시간을 CPU 사용량으로 변환하게끔 하는 연산이 여기 레이트 오브 체인지 트랜스포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리셔라는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퍼블리셔는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정규화된 데이터를 퍼블리셔에서 저장소에 맞게 변환한 다음에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선 이제 그 욕기를 위해서 이제 욕기까지의 과정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욕기의 소스 코드를 참고를 했는데, 사용하시려는 데이터베이스에 맞게 구현된 소스를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래파나와 이제 욕기를 연동을 하는 과정입니다. 우선 그래파나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요, 단순하게 이제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로 이제 그 그래파나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그래파나 패키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파나를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시는 리눅스 버전에 맞춰서 이 패키지를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키스톤과 욕기를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키스톤을 설정하는 이유는 그래파나에서 키스톤에 있는 키스톤을 통해서 이 그래파나를 인증하기 위해서인 거고요. 그리고 이 욕기 인증하는데 그래파나로부터 요청이 올 주소를 여기에 설정에 기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좌측 쪽에 보면은 알로우드 오리진이라는 이제 파라미터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래파나가 실행될 서버의 IP 그리고 포트 번호를 기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욕기에서도 이제 그래파나에서 욕기를 접속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디서 접속할지 URL을 동일하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키스톤까지 설정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그래파나를 통해서 그래파나 웹 GUI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데이터 종류를 욕기로 선택을 하는 게 우선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픈스택 키노트 서비스를 하는 아이디와 포트를 이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키스톤 접속을 위해서 키스톤 접속을 위해서 사용자 아이디와 암호를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는 편의상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쓰는 서버에 관리자 아이디랑 암호를 넣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과정까지 거치게 되면 이런 화면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UI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요. 지금 연구실에서는 이제 CPU 사용량과 이제 어떤 가상 머신이 동작하고 이게 얼마만큼 CPU를 사용하는가와 무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있고 네트워크 포트별 통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제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을 한 그런 화면입니다. 네,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제 간단하게 통계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앞부분에 그 스텔라 프로젝트에 듣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정보를 좀 슬라이드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에서는 스텔라 프로젝트의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한 소스들을 공개할 수 있는 기터브 저장소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스텔라 그 스케줄러의 개발 코드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는 더 많은 소스들이 있으면 더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KU다 스텔라 런치패드를 통해서 프로젝트 관리도 하고 있고 버그 리포팅 같은 것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그쪽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팅을 할 수 있는 조건도 할 수 있게끔 문서까지 업로드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PDF 파일이 이제 배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관심 있으시거나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뭐 문서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혹시 뭐 코멘트나 혹은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싶은 사항 있으시면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발표를 조금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서 빠르게 진행했는데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면 소장님 책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책 감사합니다. 일단 되게 그 실질적인 클라우드에서 필요한 기능을 되게 꼼꼼하게 많이 구현하시고 정리하신 것 같아서 잘 들었고요. 그냥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좀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스텔라 에이전트가 그 단일 VM마다 하나씩 들어가는 건가요? 에이전트라고 네. 스텔라랑 관련된 걸 말씀하시죠? 아니요. 그 앞쪽 한 12페이지 정도. 예, 여기 스텔라 스케줄러에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시나리오 같은 거잖아요. 이제 거기 SLA를 측정하기 위해서 각 VM에 어떤 명령을 내려서 버스트하게 쓰면서 CPU나 IO 네트워크에 대한 캐파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스텔라 스케줄러는 이 하이퍼바이저 수준에서 동작을 하는 거. 네. 하이퍼바이저 수준에서 동작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 하나가 이제 서버에 하나가 올라가게 되겠죠. 서버에 하나가 올라가게 되고 서버를 하면 지금 단일 VM이 말씀하시는 하드웨어를 말합니다. 네네. 단일 하드웨어 안에 하이퍼바이저 안에 들어가는 스케줄러가 이제 기존에는 뭐 CFS나 아니면 뭐 IO 스케줄러, 레드 여러 가지 스케줄러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걸로 대체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에이전트 형식이 아니라 하이퍼바이저 수준에서 성능 배포를 따오는 거? 네네. 1차적으로 그게 이제 빠르게 진행하느라 좀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여기 이제 1단계 부분이 이제 지금 보여드린 이제 하이퍼바이저 수준의 스케줄러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통계 정보 수집이나 기타 기능들은 이제 2단계 앞으로 저희가 구현을 할 건데 그 과정 중에 조사된 내용, 상세하게 분석한 내용으로 오늘 중요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은 그 단일 VM이 낼 수 있는 최대 성능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네요. CPU나 네트워크에 대한 성능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성능을 낼 수 있는 성능의 최대치를 최소 만족해야 될 성능치를 이제 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그 각각 3개의 VM이 동작을 하고 있고 지금 아까 이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릴 때 그 VM3 이 회색 선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 CPU 전을 모두 다 가져가서 이 다른 VM 1번과 2번의 IO 성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CPU 자원을 그러니까 VM 1번과 2번에 VM 3번에 있는 CPU 자원을 뺏어가지고 VM 1번과 2번에다가 충분한 IO 성능을 제공할 수 있게끔 더 주는 것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까지. 네. 알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예.
예, 흥미로운 프로젝트 진행하시는 거 설명 잘 들었고요. 예, 아까 조금 전에 있잖아요. 회색 그래프 있던 SA를 사용자가 설정한 SA를 위반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따로 어떤 다른 쪽에 이제 리스트를 몰아주게 하는 그런 쪽으로 동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뭐 다른 쪽에 VM을 한다 만들어도 이제 스킬 아웃이나 이런 동작이라든가 아니면은 특정 어떤 사용자한테 뭐 이메일을 발송한다든가 아니면 지정되는 뭐 스크립트를 동작시켜야 한다는 이벤트 처리해가지고 그 상황을 해소시키는 쪽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따로 그 외부에 어떤 스크립트 동작하거나 지정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혹시 개발된 게 있으신지 해서요. 네. 그 말씀해주신 부분이 저희 스텔라 프로젝트의 2단계가 완료된 다음에 할 계획 중에 하나인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하이퍼바이저 수준이기 때문에 뭔가 사용자한테 뭔가 알림을 주거나 혹은 관리자한테 니네 SLA 이렇게 위반했으니까 뭐 이렇게 더 노력을 해줘야 돼, 뭐 이런 처리를 해줘야 돼라는 그런 것까지는 지금 현재는 구현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아까 SLA 위반 사례 슬라이드에서 네. VM12가 이제 스토리지 IO의 성능 저하가 이제 CPU의 규제가 사용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이제 확인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이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거 방법이 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SLA 자체의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드라이브 까판으로 가시가 섞여서 보여주는 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셨으면. 죄송합니다. 첫 번째 건 제가 이해했는데 두 번째가 잘 안 들려서 두 번째 건 다시 한번. 스크랩하나에서 네. 이 스텔라 자체의 결과가 된 스크랩하나를 보게 되는데 네. 그걸 어떤 정보를 볼 수 있는지라든가 그런 결과를 어떻게 가시화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질문해 주셨던 게 어떻게 이제 SAB 위반이 발생한 원인이 CPU 자원 부족에 의해서인지 어떻게 분석을 하게 됐는지 이제 여쭤보셨잖아요. 네. 우선은 가상 머신 안과 이제 가상 머신 밖, 그러니까 즉 호스트 서버에서 양쪽 다 이제 CPU랑 I/O 수준에 대해서 우선 벤치마크 돌린 결과들을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지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는 공개가 이제 간략하게 자료를 만들다 보니 공개는 안 되어 있는데 우선 가상 머신 안에서는 이제 I/O 메터라는 이제 I/O 벤치마크를 수행을 했고 CPU를 수행하는 가상 머신은 시스벤치 CPU라는 벤치마크를 돌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반복 행렬 연사를 이제 계속 해가지고 CPU에 부하를 주는 이제 벤치마크를 돌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가상 머신 안에서는 이제 CPU 사용량 그리고 I/O 대폭력을 이제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가상 머신 밖에서는 이제 가상 머신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CPU의 사용량 그리고 I/O 성능 달성량을 이제 수집을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상화, 저희 지금 이제 오픈스택의 KVM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KVM에 있는 이제 I/O를 전달해주는 과정에 V호스트라든지 이제 I/O를 전달해주는 이제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프로세스를 다 총합을 해서 지금 이제 이 평균 CPU 사용량이라는 거를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용 공개는 안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만 봤을 때도 보면 이제 얼핏 이제 CPU를 이제 1000% 가까이 되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 이제 지금 호스트 서버가 지금 코어가 10개짜리 서버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물리 머신이 낼 수 있는 최대 CPU 성능이 이제 1000%인 중에서 이제 CPU를 모두 다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CPU가 부족한 환경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이 그래파나를 어떻게 구성했느냐. 그렇죠? 네. 우선 이제 그래파나를 적절한 대답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그라파나를 처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좀 당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랬고요. 예, 그라파나를 설치를 하고 나게 되면은 첫 번째 죄송한데 네. 그 설치 방법 말고 이제 화면에서 보여주는 정보가 이제 SLA를 만족하기 위해서 네. 나온 결과를 어떻게 이제 가시화 시켜줬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네네. 여기 현재 사용량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네. 그런 부분인지가 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SLA가 달성했는지 혹은 어느 정도 수준 만족했는지를 이제 가시적으로 어떻게 보여주는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우선은 그 인터페이스를 지금 저희가 구현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네, 아직 이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발표를 해주신 민재민께 다시 한번 큰